아주 덥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매주 사실 청와대 담장 밖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 분수대 시간인데요. 어제도 진짜 더웠어요. 예. 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더위였는데 분수대 앞에 이 더위에도 시민들이 계시던가요? 아, 있습니다. 요즘 기상청 네. 가끔 이제 예보 이런 거 보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단어가 맞습니다. 대놓고 나올 정도였는데 어제도 오후 기준으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이 12분이나 있었다 그러는데 아휴. 그 시간에도 이 여러 시민들이 분수대 앞에서 또 예.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 사실 청와대 분수대에서 이제 이 현장 분수대 방송을 하자고 할 때부터 네. 계셔서 언젠가는 좀 인터뷰를 해야겠다 그러고 항상 좀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좀 특별히 좀 계기가 있어서 네.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계기라면 이태원 참사 예. 특조위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28일인데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이제 오랜만에 브리핑을 열고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22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참사 다음 날에 열린 1차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 네, 네. 거기에서 참사 압사 희생자 용어를 사고 사망자로 이렇게 축소시켜라. 바꾸자 이렇게 네. 했던 내용이 회의록을 통해서 공식 확인됐다고 합니다. 참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처음에 죄송합니다만 어디 뭐 남미에서 일어난 일인가 뭐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이태원에서 골목길에서 청년들이 이런 압사 참사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지?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를 사망자로 이렇게 바꿔서 그때도 굉장히 크게 국민적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희생자라는 워딩도 쓰지 못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너무 이상한 게 많았어요. 그랬었죠. 예, 그 일단이 이번에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워딩이 네. 회의록에서는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희생자 등을 사고, 사망자, 사상자로 표현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아니 가해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판단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참 충격적인 건 오세훈 서울시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네.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서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변경 건의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다 공범들인 겁니다. 그렇죠. 다 공범들인 겁니다. 당시에 이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로윈 데이에 굉장히 많은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차량도 통제해야 된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오히려 당시에 그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용산에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그쪽 마크하느라고 그렇죠. 예, 여기 인원이 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네. 의혹이 있었는데 전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 예, 이거 누가 책임입니까? 국가가 책임인 거예요. 당연하죠. 예, 무제한의 제대로-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자도 아니고 사망자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사고 예전에 세월호 교통사고에 비유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사 직후에 열렸던 그 1차 중대본 회의에서 참사 초기부터 사고 수습이 아니라 용어 정리부터 했구나.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네. 의도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의도요? 이게, 예, 문건으로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특조위가 참고인 진술을 행안부 고위공무원이나 당시 중대본 비상근무자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당시 중대본 비상근무자의 이야기는 이상민 전 장관이 참사나 희생자 피해자 용어를 쓰는 것은 나중에 국가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세상에. 사고 사망자로 용어를 변경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국장급 공무원 여기도 고위죠. 네. 이분도 장관이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쓰면 정부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중립적인 용어로 써야 한다고 발언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의도도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아니 사실. 다 떠나서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법률가예요. 네.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검사고요. 검사 출신입니다. 평생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살았던 공직자들, 네? 특히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국민들이 국가더러 책임지라고 하니 초장에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으로 일종의 이제 그 프레임을 짜고 이 지시를 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런데 다 떠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의 본인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네. 이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당시에 국조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카톡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복지부 공무원이 1차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 야. 예. 그리고 이태원 사고 요렇게 요청드린다. 사실상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사를 빼라 이렇게 지시한 그런 정황도 확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그 내용들이 다 나왔었는데 네. 이번 특조위 조사에서도 그 당사자 복지부 공무원에게 진술을 받았는데 네.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 예. 방에는 뭐 소방 그다음에 뭐 각 시도별 재난 담당이나 의료 담당 네. 관계자들이 다 있는 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세상에, 예. 그다음에 이 공무원을 1차 중대본 회의에 보냈던 조규영 당시 복지부 장관도 네.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게 없고 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용어에 대해 정리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상민 이런 분들이 네. 책임 회피를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참사 직후부터 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처음부터 야 이거 우리 책임 아니야 이거 난리 났는데 한두 명입니까? 골목길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서서 그런 참사를 당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구조, 그다음에 예. 뭐 아니, 유가족이 된 수습, 그러니까 아니, 사고 수습 그렇죠. 이거 기본 예. 아닙니까 그냥. 아니 일단은 네.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꽉 막힌 도로에서 길만 터졌어도 그 앞에로 나갈 수만 있게 했어도 그냥 쭉쭉쭉쭉 걸어 나가면 됐던 건데 세상이 그걸 통제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아래로 막아서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최소한 그거는 공공이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내 탓이오를 해야죠. 어디서 야 우리 책임 아니니까 용어부터 정리해. 나중에 이거 용어 이렇게 썼다가 니네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누명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자라고 고위공직자인 대통령과 장관이 오히려 지시를 했다. 이 적반하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자꾸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나오면 저도 자식을 키우는 터라 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사실 좀 위안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도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은 또 이런 중대한 발표가 나와서 그런데 네. 사실은 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유가족분은 네. 특조위 발표가 있었지만 그간 특조위나 합수본원으로부터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설명받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그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건 참 말이 안 영상을 되는데?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 그럴까요? 네. 저희가 아는 거랑 또 다르게 유가족분들의 좀 많은 답답함이 좀 느껴져서 아. 예, 영상을 일단 하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영상 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 사고 사망자로 의도적으로 좀 축소한 정황들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 문건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해달라니까 그게 이제 발표가 이제 한 건데 사실 그 공개를 옛날부터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태 한 번은 않고 엊그저께 그걸 갑자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뜻하지 않는 발표지, 그게. 근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9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이 여태 수사했던 거 거기서 특조위에서 우리한테 공개를 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무엇을 했는지.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유가족들이 요구를 안 들어준? 네, 안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여줬으면. 원하신다는 건 어떤 부분? 그런 걸 여태 해온 거, 특조위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을 자료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처음에 특조위 만들 땐 유가족들에게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의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의논하고, 그다음에 그게 송기춘 위원장이 그걸 말로만 했지 안 했어요. 특조위 활동은 그러면 더 연장을 안 한다고 합니까? 그게 지금 더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우리가 더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인데 아직은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한 일이고, 그런데 건인의 한 상태. 다 궁금하고 다 그렇죠. 확인이 다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용산 소방서나 구청장, 구청, 이태원 역사장, 이태원 역장, 이런 게 과연 그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숨겨왔는가, 이런 게 다 궁금하죠. 우리는 더 자세한 것을 하고 처벌 받아야 될 거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죠. 청와대 여기 분수대 앞에 네.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렇게 매일 1인 시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른 이 특조위나 검경합수구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걸 신경을 써갖고 뿌려줬으니까 과연 그것을 감시를 해달라는 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는 발표를 하는 거기서 무엇을 했는데 아직 정말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 간담회라 했도 이게 안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과연 수사를 하고 있는가, 세금만 쭉 내고 있는가 궁금하다 이거죠. 우리는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했고 유가족들도 직접 만나는데도 답답함이 많네요. 그렇죠. 답답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니까 있어도 특혜가 있어도 어떻게 뭔 조사를 하는지 검경합수부가 있어도 뭔 조사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뿌려가는지를 모르니까. 저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의논하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말뿐이었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더 네. 중요한 것은 이전에 특조위원장도 똑같았고 지금도 비슷하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은 합수본이 가동되고 있는 건도 몰랐는데 여하튼 뭐 지금 보면 여러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관위 등 해서 뭐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사회적 책임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다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저도 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저번에 우리 경청수석님 인터뷰할 때도 네. 유가족들이 잊혀지는 거 가장 그렇습니다. 힘들어한다고 하셨는데 예, 예. 정말 좀 우리 언론부터 좀 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뭐 검경학수본 이야기 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수사권 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수사 안 하면서 네. 무슨 수사권 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사실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만난 게 유가족 한 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대체적인 생각인가 싶어서 추가로 이분 또 한 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해서요. 해서 그래서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가족 협의회에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네네네네. 제가 따로 전화로 좀 그래요? 인터뷰를 했어요. 예, 어떤 추가 취재하셨군요. 예, 역시 기자 김성진.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네.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대체로 저희가 인터뷰한 고 이동민 씨 아버님과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고 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니까 특조위가 초창기에 네.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아까 이제 장 기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보려면 뭐 경찰, 소방, 용산 대통령실, 네. 뭐 용산구청 이렇게 기관부터 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진상 규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현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조사 방법부터 좀 틀렸던 거죠. 예. 그래서 전체 그림을 안 보다 보니까 네. 유가족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항의를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것도 사실 유가족들도 몰랐었대요. 아까도 뭐 인터뷰에 나왔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설명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없었다 예, 보니까 예. 나중에 그래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뭐 특조위에 있는 조사국장이 조사관을 뭐 사적으로 좀 저런 목소리를 좀 무마시켜라 뭐 이런 걸 동원했다 이런 네. 또 신고 접수가 돼가지고 네. 내부 조사했던 내용이 한겨레 보도 통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특조위 동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하고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있었고 네. 이후에 지금 최근에 송두환 위원장으로 이제 예. 지난달에 교체가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이정민 위원장님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거는 유가족의 목소리고 아마 위원장도 좀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고 그걸 좀 추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브리핑 사실 못 봤었잖아요. 특조위 네, 되고 네, 나서 네. 이런 게 좀 나온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조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조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그냥 도로 한복판에 있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을 이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봐주셔야 된다. 이 특조위에 계신 분들, 저는 이거 무슨 정파가 있습니까? 뭐 진보가 있습니까? 보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인간성, 인간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나저나 지금 9월 16일에 특조위가 마무리가 된다는 건데, 지금 뭐 보고도 지금 유족들이 못 받으신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뭐 한다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고, 그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안 됐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뚝딱 그냥 뭐 보고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 아쉬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연장은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환 이번 신임위원장도 네.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네네네. 협조 요청을 좀 구했고 아하.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좀 받았고요.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 유가족도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원구성이 좀 합의를 해서 들어와 있어서 네.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되지 않을까 가족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도 좀 확인해봤더니요. 예, 이해식 의원 등이 발의한 연장 법안이 지금 이미 행안부에 회부돼 있었고 예. 현행법상 지금 특조위가 한 번 연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9월 16일에 끝나는데 법이 통과되면 이제 1년을 연장해서 2027년 네. 9월 16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1년 더 조사는 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아마 그때도 안 밝혀지면 또 연장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특위를 꾸리고 뭐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분들은 뭐 계속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세금만 쓰고 국민 세금만 쓰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의 날을 많이 세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청와대는 이제 국정 상황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혹시 취재됐습니까? 예, 저희가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네. 특조위 연장 문제가 시급해서 이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예, 연장 네. 문제로 좀 국회 협조 요청을 한 예, 정황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확인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아마 청와대에서도 예. 정부에서도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니까 연장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전성환 수석께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생기실 게 저희가 또 많아요. 모셔서. 네. 그러니까 보면 대체로 이런 일들은 진짜 이 경청과 통합,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되려면 이런 분들을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어루만지고 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참사를 겪어도 그냥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비단 이태원 참사 유족뿐만 아니라 4.3, 5.18 뭐 우리 역사에서 우리 지난 그 전성환 수석 인터뷰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삼풍백화점 피해자분들까지 희생자분들까지도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공공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이러할 때 돈도 쓰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아서 그분들이 비록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다. 이걸 좀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경청 수석실 할 일이 많으신 것 같고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응원드립니다. 네. 예. 자, 지금 이태원 참사 사주기가 한 석 달 예, 정도 3개월 남은 것 정도 같아요. 남았어요. 그 사이에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저희 청기백기 팀도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꾸준히 보도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